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연구하다가 제가 지금 좀 쉬려고 잔디밭을 거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음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있지만, 대신에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녹음의 어떤 그런 빈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개인 방송보다 업로드가 빠릅니다. 스마트 기술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레코딩실에서 레코딩을 하려고 어떤 레코딩실을 찾아서 한다면은 뭔가 땅에 얽매이죠.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이 말로 샬라샬라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뭔가 할 수 있고 좋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나쁜 놈들이 쓰면 아주 나쁜 무기가 되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좋은 의도로 쓴다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쓰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타블렛과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나는 타블렛을 가지고 있다, 거수.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무선 이어폰을 쓴다, 거수.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모바일 컴퓨터라고 하죠. 타블렛, 스마트폰, 그리고 그때 음악과 개인 방송을 듣기 위한 무선 이어폰. 자, 이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아이템이잖아요, 현대인에게. 자, 요 아이템을 설계할 때 이 설계자가 있잖아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항상 궁금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술의 그 창조자의 한 명인 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다 만들었다면 그건 교만이고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설계한 어떤 칩을 들어간 뭐든지 하나 집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스마트 기술, 뭐 이런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거에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발자예요. 개발자인데 정작 이것을 개발한 저는,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저는 타블렛과 무선 이어폰을 안 좋아합니다. 자, 저도 타블렛이 있거든요. 타블렛이. 근데 저는 그 타블렛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이 많겠죠. 공부 다 끝난 책이 이렇게 뭐랄까 그 집에 쌓아놓으면 먼지만 끼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자동 스캐너가 있거든요. 자동 스캐너로 그 책 모서리를 따버린 다음에 그거를 다 PDF로 스캔한 다음에 원본 책을 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 제 타블렛 PC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겠죠. 뭐 몇백 권 넘게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이 타블렛을 다룰 때 아주 조심합니다. 타블렛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타블렛은 반드시 네트워크를 꺼버려요.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타블렛은 그 타블렛의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모든 인공지능의 서포트 기능을 다 꺼버렸어요. 심지어 배터리 세이버조차 다 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럼 제가 이 타블렛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오로지 그 타블렛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쓰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그 책 몇백 권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면 가볍다는 거, 그거 용도로는 아무 용도로도 안 씁니다. 아시겠죠? 사실 저는 종이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항상 도서관에 가서 그 종이책을 봐요. 종이책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DVD를 빌려보지, 스트리밍,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스트리밍 방송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의 성향을 파악한 후에 나를 자꾸 어떤 걸로 유혹시키기 때문에, 나를 자꾸 어떤 거에 빠뜨려요. 인공지능은 이상한 생각으로 빠뜨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좀 쉽게 말하면 사이비
같은 생각에 항상 빠뜨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절대 인공지능 주변에 가까이 못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들한테 제가 카메라를 사줬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즉석 카메라예요. 보고 싶은 거 찍으면은 바로 그 프린트해서 나오는 즉석 카메라지 디지털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저는 아들을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키울까요? 그 저는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공학 박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구닥다리의 인생을 살까요? 내 인공지능이 너무 위험한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칼 같은 거예요. 칼. 자, 칼을 좋은 용도에 쓰면 어떡하죠? 좋죠. 요리도 하고 사과도 깎아 먹고 너무 좋은 게 칼이잖아요. 근데 칼 다룰 줄 모르는 꼬맹이들한테 칼을 주면은 반드시 다칩니다. 그렇죠?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칼을 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치거나 범죄에 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자루를 쥐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게 테크놀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크놀로지를 다룰 때 아주 조심합니다. 저는 무선 이어폰을 안 써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무선 이어폰을 안 씁니다. 무선 이어폰이야말로 인간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공지능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테크놀로지가 무선 이어폰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시겠죠? 음악이나 방송을 들을 때는 같이 가족들과 스피커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 타블렛 PC나 있긴 있는데 안 보는 책 스캔해서 넣어놓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창고가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조그만데 거기에 많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아주 가성비가 높은 창고이기 때문에 제 타블렛 PC를 쓰는 거고, 무선 이어폰도 안 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이 노트와 스피커를 사용해서 항상 삶을 영위합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종이 노트는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 노트입니다. 볼펜. 종이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항상 중요한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지, 절대 그 타블렛 PC나 이런 데 저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내 사진들을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SNS를 안 합니다. SNS는 안 하고 그 스마트 장비에 내 중요한 사생활을 적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가 인공지능이 나를 편향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온전한 정신을 지키고 싶고 정신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나의 이 아름다운 멘탈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이 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이책,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종이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종이로 된 성경책. 요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무선 이어폰을 낀다는 건 뭐냐면 나만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만의 것. 남이 좋아하지 않는 나만의 컨텐츠를 볼 때 무선 이어폰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자꾸 사는 게 나만의 컨텐츠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뭐 지하철에서든 회사든 어디 가나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나만의 컨텐츠를 들으려고 무선 이어폰을 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님이 타블렛과 무선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그룹이라면 님 멘탈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이 노트와 스피커를 들어요. 스피커는 뭐냐면 어렸을 때 지금 20대는 잘 모르려나? 어렸을 때 저는 TV를 볼 때 스피커, 거실에 있는 그 TV를 켜놓고 스피커로 그러니까 TV에 있는 스피커로 방송을 봤어요. 드라마나 영화. 그러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봅니다. 온 가족이 같이 봐요. 뭐 예를 들면 뉴스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가 일어났을 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사람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 간에 단절된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 방에서 엄마 침대에 누워서 엄마 스마트폰으로, 엄마 무선 이어폰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고, 아빠는 또 뭐 어디 거실에서 그러고 있고, 뭐 자녀는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무선 이어폰으로 보고 있다면 이 가족들이 다 편향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겠죠. 아빠는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뭐 50대 직장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빠는 뭐에 관심 있을까요? 아빠는 이 아저씨들의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렇죠? 뭐 주식이라든가 뭐 경마, 뭐 그리고 또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 뭐 그런 거죠. 뭐 바둑, 뭐 요런 컨텐츠에 푹 빠져 계시겠죠. 엄마는 또 엄마들의 컨텐츠가 있어요. 엄마들이 보는 컨텐츠는 주로 이제 시어머니를 욕하고, 이제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컨텐츠, 그리고 뭔가 이제 남편 욕하는 그런 컨텐츠랑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요리라든가 뭐 이런 컨텐츠에서부터 뭐 뭐랄까, 그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딱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또 10대들은 10대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죠. 뭐 K-팝, 아이돌,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빠뜨리게 만드는 주범이 타블렛과 무선 이어폰입니다. 그 굉장히 사람을 테크놀로지의 노예를 만들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 범죄가 늘어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발달하면서 정신병이랑 그 묻지마 범죄가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막 세상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빠지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범죄 발생하잖아요. 뭐 총기 범죄, 뭐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면담해 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눈에 뭐가 나쁜데 그 나쁜 기준이 자기가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을 어떻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냐면, 제 아들한테는 항상 종이책, 제 아들은 디지털 문명이 뭔지를 몰라요. 종이책으로 항상 공부합니다. 종이 그림책, 종이를 보고 종이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든 뭐 공부를 하든 종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에 혼자 뭐 빠지지 않고 뭘 컨텐츠를 보더라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저 캐릭터는 지금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거는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야 하면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종이 노트와 스피커, 요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타블렛과 무선 이어폰에 빠지면 자기만의 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못 어울려요. 그리고 혼자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나의 아이디와 프로필만 보여준 채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NS로 보는 세상은 디지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보는 스크린 너머의 세계랑 님의 그 자아 사이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AI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잔디밭을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갈대밭이 왼쪽 오른쪽으로 펼쳐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높은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미국 북미 지역에 많은 트리가 있고, 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자연이 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으로 검색해서 본다고 쳐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미디어, 언론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그 현실과 그 사람의 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어가 보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는 저희 사는 동네를 막 그렇게 평가해요. 뭔가 문제가 되게 많고, 저 사람들을 항상 나쁘게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재앙이 곧 닥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저는 그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뭐 지구온난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가끔 여기를 살아갈 때 추워요. 잘 때 추워가지고 이게 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춥냐 고민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는 실제 세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실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의 육신으로 본 세계를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님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님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누군가가 해석한 세계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님이 경험한 세상을 느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받는 교육에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는 그 박사 때 지도 교수가 자녀가 많았어요. 그 사람이 자식이 넷이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는데 넷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남매를 모조리 학교에 안 보내요. 퍼블릭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교육을 안 시켜요.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이 네 남매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그래도 좀 고등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 고3 때까지 홈스쿨링을 한 다음에 그 검정고시? 검정고시로 고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대학교에 보냅니다. 요렇게 보내는데 제 박사 때 지도 교수가 자기 집에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 다 초대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같이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선물 교환도 하고. 뭐 그런데 얘네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교수의 이 자녀들 겁나 똑똑해요. 겁나 똑똑합니다. 왜 똑똑한지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상 교육,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진짜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공교육이잖아. 퍼블릭 에듀케이션 시스템. 그건 뭐냐면 그 정권, 그 세상 통치자들이 그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다라고 세뇌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사상을 세뇌해야지만 통치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세뇌 시스템이에요.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이라는 거,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 자녀를 바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지도 교수는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을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게 미국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어렸을 때 그 파블릭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잘 노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AI나 뭐 타블렛, 무선 이어폰, 뭐 SNS 이런 걸 자녀가 잘 못 느끼게 해요. 초중고등학교 있는 동안. 참 거꾸로 파블릭 에듀케이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고 그 타블렛이나 AI, 무선 이어폰에 많이 노출되는 애들은 그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 세상 미디어에 노출되고 그 스마트폰 다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루 종일 개인 방송 보고 하루 종일 모든 지식을 그냥 검색해서 보고 누구 물어볼 어른도 없고 방치된 애들이 이렇게 다 사회 나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미국 엘리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뭐 유태인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이 엘리트들의 핵심 교육은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아빠가 주도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만 가르치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가정 교육을 합니다. 아빠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백인들은 이제 보통 개신교인이니까 성경책,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다 가르치죠. 성경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중고등학교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부터 이제 가정교육은 끝났다. 이제 너가 성인으로서 세상에 살아라 하고 이제 세상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합니다. 헬레니즘적이라 하면 그리스 로마 아테네 철학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하는 게 미국의 대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적인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은 대학에 가서 그냥 헬레니즘에 퐁 빠져요. 그래서 좌파 진보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어릴 적부터 성경적 교육을 받은 애들은 이 대학에 가서 좌파 진보에 빠지지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가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을 융합해서 그것을 하나의 강력한 지식 체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성경적 교육을 받은 애들은 이 세상의 리더가 돼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집에서 자란 애들 보면은 전부 다 종이 노트를 즐겨 쓰고 이 무선 이어폰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실질적으로 사람과 얘기하고 뭐 굳이 본인이 굳이 미디어를 봐야 된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스피커를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해요. 이게 이제 토론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아무래도 박사니까. 근데 보면은 스마트폰이 완전 구닥다리예요. 충격적인 게 아직도 2023년에 폴더폰을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폴더폰 뭐냐면 전화 문자만 되는 아주 구닥다리 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아닌 거 이런 거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장비로부터 자기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프로텍션 하는 거예요, 뇌를. 그래서 전화의 그 용도, 전화 걸고 받고 이 용도로만 쓰는, 문자 확인도 잘 안 해요. 문자 확인도 안 해. 그냥 전화번호 때려가지고 누구한테 전화 걸는 뭐랄까 통신 장비로만 쓰는 거야.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왜? 자기가 이미 지식을 얻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순간 자기 뇌가 어떻게 돼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자기 뇌를 인공지능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한국 여행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한국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또 제가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서울 지하철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옛날이랑 다르게 노선이 진짜 많네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서울에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없었던 노선을 한번 타봤어요. 또 이런 라인이 있구나 하고 타봤는데, 그 모든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쫙 보면서 느낀 거는,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스마트 기술과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자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은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이런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고, 인공지능 기능이 아주 성능이 우수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거에 그 유료 서비스를 해가지고 비싼 걸 써야 자신의 지식이 올라가고 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지금 쓰는 이 스마트폰은 제가 그 방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방송 녹음하기가 좀 좋아요.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제가 예전에 미국의 어떤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준 거예요. 회사에서 준 건데, 그러면 퇴사할 때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입사할 때 준 건데 퇴사할 때 그냥 가지고 퇴사하래요. 그래서 제가 반납을 안 한 거예요. 훔친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반납 안 해도 된대요. 이미 그 가격을 회사에서 페이를 했대요.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다니는 동안 그 폰을 쓰고 퇴사하면은 그냥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중에서 가장 그 마이크 음질이 좋아서 얘가 이걸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폰을 실질적으로 제 삶에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 인공지능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폰은 굉장히 구닥다리예요. 완전 싸구려 폰 갖고 다닙니다. 그 싸구려 폰을 뭘 하냐? 전화랑 문자만 되는 폰이고, 거기에 그 어떤 앱도 안 깔려 있어요. 어떤 앱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다 꺼버렸어요. 사실 제가 폴더폰을 쓰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폴더폰이 요새는 폴더폰 구하려면 또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폴더폰을 또 굳이 사야 되나. 폴더폰이 요새 폴더폰이 더 비싸. 폴더폰이 더 비싸요. 싸구려 스마트폰이 더 싸.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싸구려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다 끄자. 그리고 전화랑 문자, 그리고 이제 톡 기능 정도만 쓰자 해가지고 그것만 쓰고 있고, 아주 구닥다리 원시적인 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폰이 구립니다. 아시겠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폰이 구려요. 아시겠죠? 끝판왕은 폰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끝판왕은 이제 제가 만나기가 쉽지 않죠. 소수의 사람들이고, 이제 끝판왕들은 보통은 폴더폰을 가지고 사는
다니는 사람들이 끝판왕입니다. 폴더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만약 실리콘밸리에서 만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인공지능 회사의 어떤 적어도 임원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폴더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제 폰도 사실 이제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생각하게요. 제가 쓰는 폰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상당한 전문가구나. 요게 이제 실리콘밸리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로부터 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최근에 한국 갔다 오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한국 갔는데 한 젊은이가 있다. 지하철에 한 젊은이가 타블렛을 한 손에 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 내릴 때 돼서 걸어가는데, 그 시간조차도 그 타블렛을 들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잠시도 그 한 5초 10초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그 정신세계가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죠. 무선 이어폰 끼고. 자,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아니, 이 스마트 장비의 알고리즘이 그 인간의 도파민을 맥시멈하게 뽑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인간이 그 스크린 너머의 컨텐츠를 매우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을까, 이 인공지능에 빠지지 않을까 늘 걱정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다 스마트 기술에 퐁 빠져 있으면, 와, 진짜 알고리즘 하나로 이건 뭐 전 국민을 조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신 분들한테 막 자본가들이 막 나쁜 짓 하는 거 그 알고리즘으로 막 영상 이렇게 보내면은, 와, 이거 그냥 뭐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마트 기술에 빠지지 마시고요. 특히 좌파에 빠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더 망합니다. 하는 일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좌파 중에 최악의 좌파가 있어요. 최악의 좌파. 아시겠죠? 님의 컨텐츠에, 님이 보고 있는 컨텐츠에 이 한복을 입은 사람이 자꾸 나온다. 그럼 님은 진짜 빠져 있는 거예요. 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님에게 자꾸 한복을 입게 만든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